마이크 테스트.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8시 정각부터 할 예정인데, 채팅에 글 남겨주시면 대화를 좀 사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가 그런데 지난주보다는 지난주가 좀 낫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낫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뭐 시향하고, 그 다음에 시노팜 관련주? 중국에서 백신을 이제 WHO에서 허용했죠. 그래서, 그 관련주, 말씀 한번 드려볼 생각이고요. 최근 증시가, 공매도 금지 관련돼서, 공매도 금지 해제 관련돼서, 한동안 어려운 장 이어지다가 지난주 월요일까지 하락하고 화요일부터 기가 막히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난주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점을 친 게 아니고 그냥 시향 분석의 결과죠. 시향 분석의 결과입니다. 증시에 있어서 시향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목만 쳐다보고 종목에다 비중을 왕창 태우는 그런 무모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 될 때는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는데 거꾸로 수익을 크게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손실을 크게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향을 먼저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비중을 적절히 안배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지. 게다가 안정돼야 됩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 방법은 한 번에 그 왕창 수익을 내서 5배, 10배 또는 20배씩 수익을 내서 대박을 쳐서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로또 복권 당첨자가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오죠. 하지만 내가 안 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도지코인 사서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대상자가 내가 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상황에서 그 결정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도지코인 처음에는 굉장히 부실한 암호화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모험을 해야 되는데 모험이라는 것은 가끔 맞는 거죠. 확률이 아주 작게. 로또 복권 1등 당첨처럼. 그래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질의응답 해가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향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 백신 시노팜 WHO에서 허용했다 하죠. 그 관련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뭐 다우지수하고 S&P 500하고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장이 지지부진하고 막 그럴 때부터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대규모 2조 3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 뉴욕 증시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많고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도 따라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한두 달 전부터. 예상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래 보면 미국 노동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신규 일자리가 26만 6천 개로 증가했는데 시장 전망치는 100개였어요. 100만 개였어요. 시장 전망치 100만 개보다 훨씬 작은 신규 일자리가 26만 6천 개인데 불구하고 이게 악재잖아요. 이 내용은. 근데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어요. 그 배경은 이제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예상보다 줄어드니까 현재 완화적 통화 정책, 양적 통화 정책이 상당 기간 더 유지될 거란 기대감에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증시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뭔 소야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거 앞에 개자가 생략된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공식 실업률이 6%에서 6.1% 늘어났어요. 실업률이 늘어나면 악재죠.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미국에서는 연준에서 연방준비제도 인사의 주요 목적은 뭐냐면 물가를 잡는 거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게 가장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달러의 가치고 뭐고 필요 없이 달러를 푸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온갖 이유를 억지를 부리면서 달러를 굉장히 많이 풀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달러를 널리 뿌리기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어 놓고 백신까지 만들어 놓고 뿌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달러 팽창 정책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그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을 때 3월 한 달간에 2점 몇 프로의 금리를 0%대로 단기간에 내려버렸어요. 한 열흘 만에 내려버렸어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듯한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특히 유태인들은 달러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달러가 없는 나라는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 그 외환 보유고라고 표시하잖아요. 외환 보유가 적으면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노골적으로 달러를 널리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 소비 이런 지표 각종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아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우기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이 신규 일자리가 증가수가 조금밖에 100만 개 늘어날 건데 26만 개밖에 안 늘어나니까 고마운 거죠. 땡큐죠, 땡큐.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실업수당을 타고 있는데 실업수당이 80% 정도 주잖아요. 80% 정도 주고 있는데 실업수당을. 근데 이게 그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 있죠. 뭐 일반 서비스직이나 전문직이나 뭐 좀 괜찮은 직업의 그 세일즈맨들 말고 약간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힘들게 생산직에 종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실업수당 받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WHO에서 효능 79%의 중국산 시노팜 코로나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했어요. 근데 WHO 이거 의장이 그 묘하죠. 계속 친중국적인 발언이나 친중국적인 정책을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 하잖아요. 실제로 중국산 백신이 그 식염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산 백신을 주로 맞고 있는 브라질이나 이런 데 확진자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어찌 되었든 일단 WHO에서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일단 사용 승인을 했으니까 덩달아서 우리나라도 이거 심의하겠죠. 지난번에 러시아 백신을 일단 수입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중국산 백신 시노팜이 다시 또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인지 이런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는 뭐 중국산 백신은 왠지 미심쩍잖아요. 러시아 백신도 못 믿겠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화이자나 모더나를 달라 뭐 이러는 거지. 아스트라제네카도 싫다.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잖아요. 맞고 있어. 근데 그거는 뭐 미국에 있는 유명한 혈전 의사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혈전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이 100만 명당 5명이야.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유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서 혜택이 그 부작용 100만 명 중에 5명이 혈전 생기는 것보다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백신을 맞아서 혈전이 생긴 사람은 마비가 온 사람들은 난감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 뭐라 그래요?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어.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를 건강한 사람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서 혈전 증상이나 마비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주고 책임을 져주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장려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또 그거는 적극적으로 적어도 안 해요. 심지어 병원비를 초창기에는 그 확인이 될 때까지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까지 있으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중국산 백신 싫어요. 예, 저도 싫습니다. 뭐 버티다가 내년에 화이자 백신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버티면 뭐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골라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노팜 관련주, 중국산 백신 시노팜 관련주, 우리나라에 이제 몇몇 종목들이 있죠. 관련주로 있는 게. 예를 들면 바이오리더스가 지난해 시노팜과 이에서 화장품 닥터스 PJ 중국 및 홍콩 판매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백신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관련주로 엮여서 내일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IQ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시노팜 산하 국약그룹 천목 호약업 유한공사와 미국 내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한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백신 관련 업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놀루션, 시노팜과 제놀루션 자회사와 계약한 이력이 있다 해서 이것도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영진약품이나 보령제약 등등이 있어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어요. 다 뭐 이 정도 뿐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관련주로 엮이면 어때요? 뭐 내일 급등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얘가 높이 뜨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면 안 돼요. 한 5% 이내, 아침에 시가 갭 5% 이내에서는 뭐 매수를 소량으로 재미삼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막 10%, 15% 또는 20% 올랐는데 그걸 추격 매수해서 상한가를 먹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하는데 오늘 막 문자로 막 리딩 안내 뭐 이런 문자가 막 오잖아요.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 거기에 뭐 시노팜 관련주에서 내일 공략주 선정해놨다고 막 그렇게 꼬시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뭐 정확히 알려진 거 없어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중에 두세 종목은 뭐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미국, 영국이 모더나와 그 화이자 백신의 그 저작권, 특허죠, 특허. 특허 관련돼서 면제를 해주자고 미국과 영국이 얘기를 했는데 유럽, 특히 독일에서 반대를 하고 모더나와 화이자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거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많은 노력이 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허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지금 세계가 백신 접종을 못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우리나라 백신 완전 접종 비율을 완전 꼴찌 수준이거든요. 짐바브웨보다도 못해요.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걸 다 공개하자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공개를 해도 기술력이 없으면 이걸 생산까지 10년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돈을 좀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년간 독점 판매해야 돼서 얻을 수익을, 기대 수익을 계산해서 그거를 전 세계에도 돈을 걷어서 이 기업들한테 모더나나 화이자를 만든 기업들한테 나눠주고 그냥 공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도 싫어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산하는데 이게 기술력까지도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는데 이것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벌써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6월 말까지 완전 접종 2번 이상 맞은 사람, 완전 접종한 사람 비율이 50%는 당연히 넘을 것 같고요. 7월 달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듯 합니다. 그러면 50% 이상 완전 접종자가 늘어나면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 돌아다녀도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야. 이걸 가지고 집단 면역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4조 달러 정도 추가 초대형 지출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에 2조 3천억 달러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또 저거 관련된 거죠. 육아 관련된 무상 교육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옐런 의장은 과거에 연준 의장 했었죠, 이 사람이. 그래서 4년밖에 못 했는데 그러고 나서 미 재무장관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고 돈 뿌리자. 지금 유태인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달러를 막 뿌리자고 나서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2조 2천억 달러 대규모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면서 공화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상원이 민주당이 50명, 공화당이 50명 동수야. 이럴 경우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조정 절차라는 걸 걸치면 캐스팅 보드가 부통령이 갖고 있는데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될 것 같죠. 밀어붙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70년 된 다리 앞에서 바이든이 야, 이 다리 무너지기 전에 통과시켜! 뭐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인프라 투자가 너무 후졌어요. 구려서 이거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명분은 당연히 바이든이 쥐고 있을 것 같고 때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당연히 통과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미국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자 비율은 미국이 벌써 어디죠? 여기 유나이티드 여기 33%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벌써 33%가 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코로나 완전 접종 순위는 이스라엘이 58%, 미국이 여기는 32%인데 하루 차이가 나서 그래요. 33%, 영국이 24%, 프랑스 10%, 독일 8%, 브라질 7%, 세계 평균이 3.8%, 짐바브웨가 0.9%, 한국이 0.8%로 좀 굉장히 아주 하위층에 아프리카 빈민국만도 못하게끔 백신에 관련돼서는 그죠? 그냥 완전히 뭐 꼴찌 수준입니다. 100위권입니다. 100위권.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가 우리나라 모 신문사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가능성 있는 곳은 무조건 투자를 했다는 거죠. 무조건 확보 먼저 했다는 거야. 그 중에 남으면 나중에 뭐 다른 데 팔든지 뭐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확보를 해서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가장 먼저 저걸 했다는 거죠.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런 추진력이나 직관력, 그 다음에 추진력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좀 백신에 대해서 실패한 거는 아마 셀트리온에서 백신을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작년 4월, 5월 달에 8월이면 1차 임상이 나오고 11월이면 백신을 완성할 거라 그래서 아마 그걸 기다리다가 실기하지 않았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백신, 그 이후도 백신 공급 자체는 좀 너무 못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 조정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다시 반등 시도 중이고, 코스피는
조종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하락이 좀 컸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라인 그어놓은 있죠. 지난 화요일 시가에 저희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를 들어갔어요. 바꿔 말하면 반등 첫날 시가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시향의 힘이에요. 시향의 힘. 이게 뭐 저거하고 관련된 게 아니지. 그 운이나 또는 점을 치거나 신통력이 아니고 시향 분석의 힘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 공부를 꾸준히 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위주로 배우는 겁니다. 시향은 어부한테는 일기예보와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시향을 모르면 내 종목만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얘가 뭐예요?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돼버리는 거야. 투자를 할 것이냐 투기를 할 것이냐는 시향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러면 투자가 되는 거고, 시향을 모르면 투기가 되는 거죠. 로또가 되는 거죠. 로또. 자, 코스닥이 많이 내렸죠. 따라서 그 이유는 뭐예요? 셀트리온이 많이 내렸어요.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시가총액 2위는 셀트리온 제약이다시피 셀트리온은 코스피예요. 코스피.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오르지 않으면 코스닥은 오르지 어렵습니다.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추가로 얼마나 상승할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량은 외국인이 지금 8일째 순매도 중이에요. 요것이 조금 아쉽네요. 한편으로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외국인 8일째 순매도 중이어서 여기 언제까지 순매도 할 것인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기관들은 별 단타로 치고받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기관은 어차피 우리 국내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폴더블폰 전성시대, 그래서 이제 폴더블폰에 대해서 요거 관련 영상은 제가 편집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올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목요일 날 뉴스가 나왔죠. 그 아이폰에서 폴더블폰을 만들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2023년에 낼 건데 첫 해부터 2천만 대 팔겠다는 거지. 지금 작년에 200만 대 팔았어. 그러면 10배를 더 팔겠다는 거죠. 아마 이걸로 인해서 아마 폴더블폰 전성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폴더블폰의 대중화의 물결이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폴더블폰이 대중화 되려면 뭐죠? 가격이죠. 가격. 이번에는 가격까지도 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 2천만 대 수준으로 저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글로벌 폴더블폰 판매량이 200만 대, 220만 대 수준이었는데 당연히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87%로 압도적이었어요. 가장 많이 팔린 게 폴더블폰이 갤럭시 Z 플립, 폴립이라고 써 있는데 오타고요. 플립 전체의 절반이 팔렸고, 그 다음에 갤럭시 Z 폴드 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폴드는 이렇게 세로로 접히는 거죠. 세로로. 그 다음에 폴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펴지는 거야. 그래서 폴립의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CNBC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전문 분석가로 유명한 대만의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거밍치 연구원이 뭐 2023년에 8인치의 초고화질 플렉서블 OLED를 탑재한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듀얼 카메라가 장착된 갤럭시 Z 플립 3 그냥 화면인데, 여기 이제 접히면 오른쪽 면이겠죠. 이게 완전히 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7월 달에 폴더블 폰 신제품이 나옵니다. 갤럭시 Z 폴드 3하고 갤럭시 Z 플립 3가 출시될 예정인데, 삼성전자에서는 올해 폴더블 폰 대중화 목표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언팩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도 대거 탑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 화면에 카메라 렌즈 구멍이 난 거 있죠? 그것마저도 없어서 그냥 따로 빼서 풀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Z 폴드 3에는 S펜까지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Z 플립 3는 8가지 색상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8가지 색상이냐면 이 주 타겟이, 마케팅 타겟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이 Z 플립을 가장 많이 샀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8가지 색 구분 못해요. 남자들은 근데 단순하죠. 검은 거, 허연 거, 빨간 거, 뭐 이 정도면 끝나는 거죠. 남자들은 그런 구분밖에 못하는데 8가지 색상으로 모델을 냈다는 이유는 목표 타겟층이 여성분이라는 거죠.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훨씬 섬세하죠.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삼성 갤럭시 Z 플립 3 가격이 990에서 1199달러로 전작보다 250에서 459달러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111만원에서 134만원 수준이면 지금 갤럭시 S21도 한 120만원쯤 하잖아요. 110에서 120만원쯤 하니까 폴더블 폰인데 가격이 싸진 거지.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폴더블 폰을 쓰게 되겠죠. 폴더블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이 가격대면 많은 사람들이 폴더블 폰을 사지 않을까 싶어요. 폴더블 폰 관련주로는 이제 KH 바텍, SKC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코롱인더 등이 있는데, 지금부터 좀 잘 모아가면 한 7월달 신제품 출시 전까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준비한 거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 강의 중에 있으니까 질문을 좀 많이 안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KH 바텍은 힌지라고 해요, 힌지. 그래서 겸척 접히는 부분 있죠.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KH 바텍은 이제 힌지, 폰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폰이 이렇게 있으면 접히는 부분 있죠? 접히부를 연결하는 게 문짝으로 생각하면 경칩이잖아. 경칩과는 좀 다르겠죠. 예. 문으로 치면 경칩 역할을 하는 걸 만드는 게 이게 힌지인데, 이거를 만드는 데가 KH 바텍이에요.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코롱인더, 여기는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 이거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관련주들 관심을 가지면 제 생각에 돈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파인테크닉스도 폴더블 관련주 아닌지? 폴더블 관련주 맞습니다. 여기 그냥 예를 들어서 놓은 겁니다. 관련주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올 수 있죠. 자세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좀 거래량도 좀 많고 좀 안정적인 기업 위주로 종목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고, 중소형주나 급등락이 심한 종목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전환가액 조정을 주가가 올라도 가액 조정을 하게 법을 위반한다는데요. 공매도가 더 극성이거나 기업의 자본 조달에 애로를 겪어 한계 기업의 줄도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찌 보시나요?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나온 법안이 작년에 그 180석 확보한 뒤에 만든 그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이미 한계 사항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막 떠나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철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시티그룹, 그다음에 그 GM 그것도 철수하려고, 르노도 철수하려고 그러고요. 라이나도 철수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려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지금 작년 총선 이후에 발의되고 통과된 기업 규제만 해도 이미 한계 사항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뭐 더 된다고 줄도산 안 할게 하거나 할 것이 안 하거나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공매도를 쳐놓고 하락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공매도는 순기능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 공매도를 하락할 종목에 공매도를 치는 거지, 공매도 쳐놓고 일부러 막 하락시키거나 이러지 않아요. 물론 뭐 중소형주나 작전 세력들이 일부러 그러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로 인해서 순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이 올릴 거를, 개인들 막 쫓아 살 거를 공매도가 들어오면 많이 못 올라가게 하고요. 하락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하락할 경우도, 공매도 친 종목은 일정 이상 하락하면 사서 갚는 거 있죠. 그걸 쇼 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공매도 친 것을 새로 사서 갚아야 되는 거. 쇼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하락을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매도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자,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가급적이면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뭐 답답한 것들이 있죠. 백신에 관련된 것도 좀 답답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또 뭐 다른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폴더블 폰이 아이폰에서 만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삼성이 다시 한번 컨텀 점프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G 폰에서 일거의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마 15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일거에 상승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처럼 이번에 폴더블 폰이 완전히 일반화로 덮어버리면, 보급형으로 바뀌어버리면 삼성전자도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힌지 기술은 좋아졌게 또 사고 싶어지네요. 예, 힌지 기술은 좋아졌어. 원래 좋았어요. 이 힌지 기술이 옛날 2000년대 초반에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 기술이야. 그 기술. 과거의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폴더블 폰은 그거보다 훨씬 더 괜찮죠. 사고 싶어지고. 삼성전자를 사야 하나요? 이거는 사긴 사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죠.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올 7월 달에 폴더블 폰이 한 40만 원 정도 싸게 나오잖아요. 막 선풍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크게 판매가 된다, 이렇게 반응이 막 폭발적이다, 이러면 삼성전자 사도 되겠죠. 지금 너무 빨리 사면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은 아니죠.
자, 요 정도로 해서 오늘 뭐 라이브 방송을 마치기로 하고요. 질문이 많으면 계속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많지 않아서 아직 처음이고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오늘 20분, 21명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뭐 많이 들어오는 방에 비하면 아직은 미약한데 그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예. 조만간에 100명, 200명 또는 1000명, 2000명씩 모시고 라이브 방송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자, 남은 주말 편히 쉬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